가급적이면은 오늘 그 진행 순서는 발표를 15분 정도씩 해주시는데 15분보다 짧으면 훨씬 좋고 시간을 절약한 만큼 토론자분들한테 토론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은선 교수님께서 북한의 출판 시스템과 출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남북 출판과 관련된 현황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 코로나 문제도 좀 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제는 기본적인 시스템, 북한의 출판 정책과 출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김은정 선생님께서 김정은 시대의 출판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영역을 침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북한 출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최근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발제 내용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북한의 출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판하고 보도는 분리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출판이라는 말하고 보도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상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한 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모든 출판 매체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인민들에게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를 당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당의 홍보, 인민교양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출판 장려가 주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린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출판 보도를 통한 선전 활동을 통한 사상교양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김정은 시대인데 다색화, 다양화, 현대화 작업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측에서 볼 수 있는 구성 목차들, 출판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영도를 중심으로 한 출판 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선전선동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열 보급에 이르는 일체 과정들이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출판사의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출판사에서 편집도 하고 직접 인쇄도 다 담당을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편집만 담당하고 인쇄에서는 또 다른 그 플랜에 의해서 인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북한에서는 당적 구조나 통제를 벗어난 출판물이 원천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쇄 공장에서는 종이에 맞춰 가지고 목적에 맞춰서 출판물을 찍어내는 것이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또 다시 보급하는 구조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출판물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당의 정책, 왜 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우선하는 출판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출판보도 또는 당적 출판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책에서 정의한 출판보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화국에는 노동신문, 민주소설, 평양신문, 청년전의를 비롯한 여러 중앙신문들, 각도 지방신문들, 조선중앙통신사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시도군, 지방방송들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대외 매체를 한 틀에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평양신문 같은 경우에는 평양 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신문이지만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 중앙급 신문입니다. 청년전의는 청년동맹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신문사별로 이렇게 기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별로 하나의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출판물 역시 조직 단체에 대해서 전문화된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출판 정책은 주요 보면 최고 지도자의 말씀, 담화, 교실을 통해서 그 원칙들이 규정이 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출판과 관련된 교실은 1945년도 10월 17일 날 북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정부 일꾼들과 한 담한 당보를 창간할 때 대하여 기본적인 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당보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판 도서에 대한 규정들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유로 보면 쭉 이 제목에서 일단 출판 목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령님 위대성, 남조선 인민들의 교양할 때 대하여, 군중 사업을 할 때 대하여 당의 출판물을 김일성 주의와에 이바지하는 사상적인 무기로 만들기 위한 출판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 출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 나온 이제 대표적인 그 2016년도에 나온 출판물인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다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컬러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구 지도자와 관련된 것은 출판이라든가 보도에서 특별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아도 최고 지도자 이름은 항상 다른 글자보다 더 두드러지게 천리마체를 사용해서 주변 글자보다 두드러지게 되어 있고요.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뒷면에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백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설집 시리즈로 나온 건데 꽃 전설집입니다. 그 첫 번째 꽃 전설집으로 나온 불멸의 꽃, 태양의 꽃 시리즈물인데요. 이런 경우에 최고의 퀄리티의 인쇄 출판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화, 김정일화, 우측에 보이는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출판물들이고요. 앞서 보셨던 꽃 전설집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설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그 올 컬러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관리가 기본이고요. 전적으로 당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가 운영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출판물 통제는 앞서 보셨듯이 45년부터 시작해서 광복 직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권의 정통성 홍보와 일제단체 청산을 명목으로 한 출판 통제가 있었고요. 최초에 나왔었던 출판 관련 결정을 보면 일본 소득의 출판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르크스 레닌 서적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맡은 경우에만 출판을 할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일본과 관련된 이 출판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금지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유일사당 체계가 성립된 60년대 중반 이후로 출판 보도 정책이 유일 정책에 맞춰 가지고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면서 김일성주의 출판 보도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북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의 출판 보도물이다라고 개념을 잡았고요. 그런 출판 보도물의 기본 사명은 우리의 출판 보도물이 이러한 수령님께 창간하시고 지도하신 세형의 주체의 출판 보도물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 보도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74년도에 기도동맹 조양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출판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유언칭송의 꽃, 김일성화인데요. 제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게 출판사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서서 저기 전시되고 있는 그 달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칼라를 찍어낸 인쇄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뭐 애국문 출판사 정도였는데 요즘에 이제 뭐 조선우표사라든가 조선체육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칼라 출판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바코드 그 다음에 이제 ISBN 번호까지 다 이렇게 판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 시대에 이르면서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기준과 세계적 표준을 맞춰서 출판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열에 대한 다음에 이제 김은영 선생님께서 나왔는데요. 예전에 선동부였고 지금은 선동국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북한 체제가 이른바 그 정상 국가화, 그러니까 군이 주도하던 이 국가 시스템에서 당이 주도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판, 그 다음에 현지 지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당회 또는 국가위원회의 검열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사업, 그 다음에 정기, 부정기 학습, 출판, 예술, 방송, 문화예술, 영화 지도와 관련된 것들을 일체를 다 당에서 즉 국가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담 체제로 되어 있고요.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신문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면 민주당보에 해당되는 게 노동신문이고요. 뭐 기타 당별로 발간되는 신문인데 전국 유일한 신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공동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1월 1일 날이 되면 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 똑같은 사설이
3개 기관에 공동으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설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3대 기관이 뭐냐면 당, 군,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언론으로 치면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이라고 하는 이 기관지 이 3개에서 공동으로 실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출판 체계를 국가가 변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네, 이게 뭐 노동신문 관련된 장면을 한번 제가 캡처했고요. 문학신문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신문들이 실려 나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검열 체제와 기준이 작동을 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유가 허용이 되고 있죠. 국민은 기본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세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헌법 조항에서 언급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의 규정하에 이루어지는 자유다. 왜냐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 통제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영도와 국가 통제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언론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편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일날 뉴스가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좀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열 과정은 뭐 뒤에서 따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1호번 검열본이 있습니다. 그건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는 검열본 같은 경우에는 검열 과정에서 오탈자나 맞춤법이 하나로 잘못되면 재인쇄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본은 정도에 따라서 고추난을 첨부하고 재인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3년도에 나왔었던 재미나는 유해라는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금성청년출판사는 청소년 교재와 대학 교재를 주로 발간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놀이인데 이렇게 탱크 만들고 하던 노래들이 있었고요. 적 탱크 까부시기 이런 표현물도 좀 있었습니다. 출판 지도 총국에서 검열을 하고 있고요. 노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 요구가 중요하고요. 수련회 교시 당관철에 대한 창작 원칙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심의 채택한 작품을 개인적으로 고치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점들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제 각 개별 작품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입각해서 창작을 했는가, 군사적 비밀이 노출된 요소가 없는가,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없는가, 예술적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는가, 뭐 단어 표현이 정확한가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혜 키우기라고는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 이건 대외 출판 수출과 수입을 관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거기서 발간하는 책인데요. 내용도 많이 좀 부드러워졌고요. 그래픽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화려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점점 더 만화적인 요소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사실성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방식에서 표현에 있어서 만화적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최근의 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출판사는 인쇄소 기준으로 보면 평양 종합인쇄공단, 정확하게 이게 퍼센테이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로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쇄공단입니다. 잡지로는 뭐 굴로자, 천리마, 조선문학, 조선예술, 뭐 기타 전문 학술 분야의 잡지들이 있고요. 대외로 나가는 잡지로는 화보조선이 있습니다. 이 화보조선은 5개 국어로 발간이 되고 있고 굉장히 고급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잡지로는 노동자, 뭐 예전에 이런 잡지들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대상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출판사들 몇 군데 이렇게 찍어봤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여기 이제 평양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들이고요. 뭐 이런 책들을 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인데 여기 이제 뭐 바코는 없는데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차이가 좀 일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출판사는 조선 노동당 출판사고 모든 출판물, 당적 출판물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모든 시리즈물들은 공식적으로 당에서 출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출판사는 사회과학원에
에서 발간되는 전문 서적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 서적들 대부분 여기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사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조선문화예술동맹에서 발간하는 조선예술 잡지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출판 표지를 보시면 페이지가 일률 페이지 앞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목차를 쓸 때 항목별로 묶어서 그 목차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하고 조금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성청년출판사는 청년동맹에서 직할로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이고요. 사상과 관련된 도서 및 중고등학교 교재, 교원 참고도서, 사회교육용 도서를 발간했고요. 예전에 고등교육 도서 출판사가 창립되기 전까지는 대학 교재도 금성 청년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조선 미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미있는 민속놀이 같은 작품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교육 교재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예술출판사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 문예출판사, 문화예술종합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등등의 명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문학예술 동맹 기간의 성격에 따라서 출판사 명칭도 조금씩 바뀌어져 왔었고 그것은 기관 소속된 출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백과사전 종합출판사는 과학원과 관련된 출판사들입니다. 조선문학이라고 하는 잡지. 특징적인 건 제일 뒤쪽에 이렇게 포스터가 항상 실리고 제일 앞쪽에 노래 가사가 실린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영문이라든가 ISSN 넘버 포기도 하고 있습니다. 평양출판사, 그다음에 외국문 종합출판사 등등의 출판사들이 있는데요. 평양출판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목할 책으로는 조선의 국수, 국가 상징입니다. 대표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소재로 한 평양출판사의 출판물입니다. 앞서 보셨던 화보조선,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여기 보면 영문판, 한글판, 중국어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프랑스 아랍어판으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사실 김일성종합대학교는 북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 산하이고 일반 다른 대학들하고는 차원 자체, 관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대학교 학부로서 이런 이제 철학이라든가 역사, 법학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술교육 출판사, 교육도서 출판사 등이 있습니다. 문학예술 사전, 종합사전 백과 출판사에서 발행했던 이런 사전류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분야별로 경제, 조국통일사 이런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퍼즐 맞추는 건가요? 쪽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조각을 얘기하는데요. 그림 맞추기 인쇄물입니다. 5세 이상 평양 어린이 왕고화병에서 만든 거고요.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나온 출판물들, 그 다음에 교육도서 출판사에서 이런 어린이 도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교과서인데요. 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연못에 살던 금붕어가 무지개를 보고 쫓아서 이렇게 나왔다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비들이 와서 도와줘서 물속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교과서들 최근에 나오는 건 대부분 칼라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보도 원칙 속도전, 빨리 찍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 네, 요거 이제 최근에 이제 대남 관련 도서물들입니다. 무엇을 노린 국정화인가? 이건 국정교과서 채택과 관련돼서 북쪽에서 나온 출판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따라주기 전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칼라 시대 이런 이제 만화들 요소 만들어졌고요. 과학 환상책 이런 책들이 만들어졌고, 인민생활과 관련돼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회주의 문명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 국제 관광 사업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조선개관이라고 하는 홍보용 책자들이고요. 영화라든가 상품 광고 앞서 보셨던 저런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눈 성형 수술과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요. 문화책입니다. 회화책입니다. 이렇게 그 건전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대화로 된 문화책이고요. 그다음 어린이용으로 만들고 있는 책들, 활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80년대까지 97년이네요. 이런 표적들도 세워놓고 일본 놈, 미국 놈들을 이렇게 까부시는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칼라화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이게 인쇄적인 기법 요소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북한의 언론 정책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북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의 특징, 좀 칼라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북한의 출판물의 가장 큰 특징이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의 출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관리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제 각 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공공출판물로 나오는 것과 독자적인 개인 영역에서의 출판사들이 내는 영역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공공출판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출판물에 대한 북에서는 검열이라고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검토? 당연히 그 기관에서 내는 건데 거기 오탈자가 막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 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실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공적인 부분과 개인 시장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이 특징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영역이 좀 겹치긴 하는데요. 우리 김은영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가 수립된 지 한 8년 정도 공출출판한 지 8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영선 선생님께서 이제 일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김정은 시대 출판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그 전영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과 겹칩니다. 겹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아까 전영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이게 북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북한의 특징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건 사회주의적인 그 검열 체계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중국 드라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광전총국을 상당히 그러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중국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검열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상영이 종료돼 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검열도 되게 심하고. 근데 이 검열 체계를나 이제 이런 체계들을 보면은 광전총국이나 여기 이제 선전선동국 그러니까 자체의 이런 체계 시스템이 중국이랑 북한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검열 체계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2018년도에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그린 표거든요. 표인데 이제 1, 2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선전선동국에서 선전선동국은 1, 2,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 2부가 출판 언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이런 검열 체계, 출판 언론 조직 체계를 만들 때 가장 중시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까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열 같은 것들이 어떠한 그 출판보다는 보도, 신문, 방송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이제 놓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에서는 선전 지도과가 있고 선전 사업 지도과에서 이제 예술, 교양, 선전 선동물 그리고 이제 그 2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출판 보도 자료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헌법은 1946년도 이제 방송연설에서 20개조 정강을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사망을 바탕으로 이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그 법적 보장 결사의 자유 그리고 헌법 67조에 이제 이런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개조 정강의 사망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북한은 검열을 통해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이제 강제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북한 그러니까 법령집에서 그러니까 출판법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그 출판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왜 검열 우리가 이제 북한 검열을 생각하면은 그 북한은 전부 다 검열이 되기 때문에 통제되고 검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령 자체는 상당히 그러니까 느슨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7개 조항 검열 기준, 뭐 절렬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단어 어휘를 맞춰야 된다라든지, 뭐 이제 그 혁명에 위배되는 그러한 그 글을 써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제 그러한 조항들, 그 부수적인 조항들이 이제 어떤 검열을 이제 강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은 출판사업의 지도 통제에서 그 기밀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기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감독 통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관, 기업소, 단체 그러니까 이제 함께 그리고 개별적인 국민에게는 행정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법 50조 출판법 50조의 조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긴다고 그냥 뭐 이렇게 아우짓 한강에 끌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도 이제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출판 사업은 그러니까 당원과 인문 대중의 이제 사상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검열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판 지도 총국이 이러한 발간물들을 모두 이제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검열국은 7개 부서로 나뉘는데요. 1부, 2부, 3부, 지금 7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부가 언제나 이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부가 이게 특수부분 출판물입니다. 그리고 6부 그러니까 대외 출판 그러니까 선전물인데 북한에서 가장 그 어떤 출판이나 이제 그런 그 인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그 7부하고 6부입니다. 6부 1부, 6부 7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김일성 관련 그러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관련 출판물보다 6부의 출판물이 가장 퀄리티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판 보도 검열은 그러니까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가 나가기 전에 그 검열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만 이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출판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검열이 또 다시 진행이 돼서 그 금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가가 출판할 때도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그 검열이 사전 검열이 상당히 필수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작가가 이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작가들은 창작 기획 단계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검열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계획서,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출판물을 그러니까 출간하기 위해서는 작품 계획서를 매년 그 일정한 날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출을 하고 작품의 주제와 당의 비준을 받고 이제 합성에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한 세트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검열의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열은 출판을 관련 기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심사위원회나 문학예술총동맹, 그러니까 이런 해당 동맹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열 기준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학 작품을 그 출간을 할 때 검열받는 과정인데 그 문학 작품 중에서도 이제 그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제본에 있어서 3차 검열과 그 검열본 그 1호본 일반본 검토가 2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 2차에서 끝나는데 그 김일성 관련 불멸의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청소 관련 같은 경우에는 3차와 1호본이 이제 더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검열의 절차가 또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집위원 화평회 그리고 작가 화평회 부서 책임자하고 이제 국장이 읽고 검열하고 그 출판 지도국의 검열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정세 그리고 교정세가 그리고 인쇄공장에서 과제본이 된 것을 가지고 3차 검열 그리고 그 담당 기자가 여기에서 1, 2차를 또 2, 3차를 또 보고 그 다음에 과제본으로 또 이제 검열본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그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다시 그러니까 창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재본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됐을 때만이 출판 지독 총국에다 다시 한번 검열을 하고 인쇄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수기에서도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열이 심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김정일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절대 출판을 못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이제 이 천세분 같은 경우에 수기에서 자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불멸의 그러니까 그 혁명의 여명이라는 그 책을 불멸의 역사 중에 이제 그 수랭형성 문학인데요. 그것을 쓸 때 썼던 수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때는 걸려가지고 이제 교정지에 붉은 줄이 여기에 읽어주셨다 했는데 2,000개의 붉은 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정 지시한 2,000군데를 전부 다 고쳤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고 싶은 부분만 고쳐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열이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작가의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기 싫으면은 책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찍었어도.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이 꼭 내고 싶은데 이 작가가 이거 못 고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대신 고쳐서 내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수정해서 내느냐인데,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작가들이 이제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출간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타협을 봐서. 그래서 이 검열 과정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그 출판법 27조 아까 그 교열 과정에서 제기된 출판 원고의 수정 및 수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그 저작자의 글은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가 이제 출판법 27조에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멸의 역사의 가운데 전환의 연대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17번이 이제 그 재판이 됐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전부 다 그 17판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고쳐진 부분은 뭐냐면 맞춤법만 고쳐졌고 작가가 죽기 전까지는 이제 한두 줄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중국 관련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 작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맞춤법 외에는 손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검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상식선, 그러니까 그 걔네들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상식선은 뛰어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의 의도나 강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수정하거나 보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대에 맞게 맞춤법만 고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출판서 아까 그 보급서 현황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는데요. 북한에는 29개의 출판사하고 22개 그러니까 그 14개의 출판 보급소하고 산하지부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공장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판사와 인쇄공장과 보급소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실제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이제 문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소설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 인물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 이름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그 각 출판사의 사장과 주필 이름인데 노동 출판사만 그러니까 출판 지도국 차장 이름이 이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빈칸은 확인이 안 된 곳이거나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이름이 그러니까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28개냐면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28개만. 그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죠. 이게 그 2020년 금수강산이라는 그 잡지입니다. 그 스키장에서 이제 불꽃놀이 하는 것을 1월달 불꽃놀이를 찍어서 이제 그 화보 표지로 삼고 있는데요. 2020년 2월호 금수강산 표지고요.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5개국어로 그 번역돼서 나가는 조선 그리고 조선투데이. 그러니까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외문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을 인쇄를 하는데 인쇄공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하는데 상당히 지금 여기가 지금 화질이 조금 많이 떨어지게 나왔는데요. 그 실물을 보면은 정말 선명하고 정말 그 사진도 상당히 좀 어디서 찍었는지 상당히 잘 찍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2020년 1호로 이거는 2016년 1호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 노동신문 이 신년사를 여기다가 보여드렸냐면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컬러화가 진행이 된 게 그 신문의 컬러화가 진행이 된 게 20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14년도에 이제 뭐 교육 개정서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신문의 노동신문의 컬러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김정은은 좀 상당히 좀 어려 보이는데 이 노동신문이 그 2014년 1월 1일자 이 일면인데 이때부터 이제 그 컬러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2014년도서부터겠죠. 그러니까 그 강성대국과 동시에 그 과학과 기술화를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 그 사회주의의 과학화 기술화를 외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출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 이게 5월자 기사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자외선 인쇄설비를 국산화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 정평인쇄소에서 이제 그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제 구현된 그러니까 자외선 인쇄 경화 장치와 그러니까 체인쇄 장치는 이제 색채 인쇄 장치인 것 같고요. 양사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인쇄 공정이 이제 국산화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상표 인쇄물의 질과 생산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게 잘 떨어지지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책풀, 열풀, 그러니까 그 접착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북한 책이. 근데 이번에 그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열풀을 국산화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좀 더 이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신문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행군 시기보다 저는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렇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과학화, 이제 기술화로 이제 뛰어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생산된 이 출판물들의 특징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의 요즘에 그 생산 기술적으로 출판과 관련해서 제일 가장 큰 변화는 과거 60년대 70년대의 인쇄기들 그냥 진짜 다시 기름치셔서 닦고 하던 그런 인쇄 시설들을 대부분 현대식인 그 인쇄 시설을 바꿨다, 윤정기나 이런 걸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외국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설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북측의 어떤 이 출판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북한은 모든 출판물이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이 되고 출판이 되고 인쇄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그 기관의 방향과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한 가지만 딱 보면,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대통령한테 올리는 올해의 성과로, 기관의 성과로 올리는 책이 올라갔는데 매 페이지마다 오탈자가 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2018년도에 북에서 최고 지도자한테 책을 올렸는데 매 페이지에 오탈자가 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 북쪽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교정, 교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출판 문화 교류, 책, 도서의 교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판 분야 남북 교류 현황 발제를 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임채선입니다. 저는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고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남북 경협 업무도 지금 여기 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사회자님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셔가지고요. 목차는 뭐 이렇게 내기 분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서 여기 뭐 관객분들께서 전부 출판 업무에 계시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협의회 출판은 뭐 인쇄물 또는 이제 도화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것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도 조선중앙TV나 영상물이나 녹음물, 조각, 주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간의 교류를 보려면 어쨌든 역사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45년 이후에 어쨌든 남북 서로 빨갱이라고 부르고 부르조아 반동이라고 부르고 그랬던 거고, 51년부터 국내 한국에서는 이제 월북 작가를 A급, B급, C급 나눠가지고 국가보안법, 방공법으로 반역자 취급, 연자제 취급,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뭐 비난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이 이제 7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3.13 조치로 해가지고 해금을에 대한 논의를 했고, 사상성 없는 작품 또는 이제 근대 문학사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작품 또는 이제 순수 문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는 연구 목적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해금을 하자, 78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3년도에 이제 문인협회에서 납북 작가 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뭐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백석이나 정지용 작가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87년도 6.29 선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금에 관련해 가지고 월북 작가에 대해서 이제 뭐 월북 작가를 국회에 내 가지고 해금을 하자, 또는 87년도에 이제 어쨌든 6.29 선언으로 상업적 출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이나 임꺽정 작품은 이제 심사 보류를 했고, 중국 작품들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를 해서 86년도에서도 이제 많이 해금이 안 된 상황인 거고요. 이제 88년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해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 유통이 합법화됐고, 이제 홍명희 선생 작품이나 이제 이기영, 조영철 작품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출판이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만, 지금도 사실 저도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학계에서만 또는 연구자만 아까 이렇게 두 분 교수님들 내용을 볼 수 있지, 일반인들은 되게 접하기 힘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도 카프나 조선문학과 동맹은 여전히 금기하고 무관심했던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어쨌든 그 정전인 남한에서 나온 현대문학 선집하고 북한에서 나온 현대조선문학 선집에서 현대 근대 작가 600명을 이렇게 서로 선정을 했는데 공통된 사람이 9명밖에 없었다는 게 저희 동질성이 지금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들이 좀 새롭게 돼서
한 30~40%나 된 이제 근대 문학에 대해서 새로운 재구성을 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포용의 문화사나 의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 분야 남북 교류인데 저희가 많이 저희 경문협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경문협이 2005년도 저희 단체가 생긴 건 2003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되게 좀 혼란스러운 질서가 없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2000년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한 4가지 형태로 뭐 이제 좀 출판물들을 갖고 오기 쉬운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의말 큰 사전은 뭐 잘 아시는 가장 중요한 지금 편찬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 한 것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해가지고 10여 건의 지금 뭐 법률 분쟁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들께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일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서로가 출간을 하고, 황석영의 뭐 장길산도 북에서 출간이 됐고, 장기수 출신 김선홍 씨도 2006년도에 이미 4권의 책이 북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책도 뭐 출간이 된 것 같고요. 출판 분야에 이제 협의를 보면 이제 결국 저작권이 있어야 서로 책을 이렇게 나눠보고 할 텐데, 뭐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정말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의 얘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5년도 합의하기 전까지 있었던 게 이제 저작권 쟁점입니다. 남북이 이 법률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려면 남북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어서 합의서 없이 이제 그 뭐 협약서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남쪽 정부, 남쪽 법원에서는 소송이 자꾸 들어오니까 판례로서 그 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헌법 3조에 어쨌든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금 간주받고 있으니까 저작권법이 북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북 작가들 저작권도 지금 50년간 사후 50년간 보호되고 있고,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아까 이제 단체, 그러니까 공공 출판물을 북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거 역시 개인이 아닌 이제 기관이나 단체가 출판한 출판물도 우리 한국의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이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주로 사업적인 것들이니까 계약의 유무효, 중재자들이 계약한 상속자 확인 여부, 정당하게 법률적 요건을 갖춘 계약이었는지 계속 다투고 있었던 거고요. 광희의 출판인 노래 가사나 영화 등도 뭐 밑에 보시겠지만 뭐 10여 건의 사건들이 2006년까지 89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은 정리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북이랑 체결한 그 히스토리입니다. 2003년도에 북한이 베른 협약에 가입을 했고, 2004년도에 저작권 사무국이 신설이 됐고, 저작권 사무국은 해외 양도권, 뭐 법정 허락권, 감독 통제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내용물들은 한번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질문이 오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대리 중개를 하게 되고, 중간쯤에 보시면 통일부한테 이제 2006년도에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지금 국감기관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게 이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 860건의 합법적인 이제 저작권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데, 어떻게 그러면 북한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뭐 되게 복잡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남쪽에서 희망자가 저희 재단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북쪽 저작권 사무국에 의뢰해서 저작권자한테 얘기를 하고, 동의가 되면 다시 거꾸로 뭐 동의서가 내려오고, 그걸 통일부한테 보내고, 저작권료 받으면 북에다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작물이 출간된 경우는 이제 잘 없고요. 지금은 방송이 되게 이제 많이 되어 있고, 저작물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생각보다는 꽤 많은데요.
이게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북한 그 영상물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고 곳곳에서 이제 뭐 영화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쓰고 있는 저작물들, 사진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결의말 큰 사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한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북 관계가 계속 그 반목을 거듭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사업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 오이사 조치로 역시 그 대북 저희가 저작권료를 송금을 못 하고 있어요. 처음에 송금을 하다가 이제 송금을 하지 통일부가 이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송금을 못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뭐 저희 단체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AP통신이나 CNN은 저작권료를 내고 지금 그 보내고 있거든요. 북에다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못 보내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계는 북의 저작물들은 우리가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남쪽의 저작물들을 북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국자 간 합의가 아니라 이제 민간 기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아까 말했던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할 방법을 아직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역사물이나 뭐 일제 강점기물, 번역물, 어린이 작품에 이제 한정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출판 분야 역시 사회문화 교류의 큰 부분 속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2007년도부터 뭐 2018년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밑에 부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단체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자료에 드린 게 많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참고할 게 결국 서독 동서독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볼 게 저기 그 86년도에 이제 문화협정하고 동서독이 도시간 자매 결연이 86년도에 됐는데 89년도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시면 연극 86년도에 연극 문화, 음악, 미술 뭐 이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도서관 분야까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 이제 도시간 자매 결연이라는 게 지금 출판만 이렇게 따로 떼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류를. 그런데 그게 조금 뭐 추상적인 연어가 문화인데 사회 문화인데 그 역시나 수상적이라서 저희 단체도 지금 지자체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하고도 지금 협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협약서만 맺는 것만 남아 있는데 전국에 지금 기초단체 한 30여 군데하고 저희 단체하고 지금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하여튼 아직까지 최소한 이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해 출판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요게 전 이제 뭐 제가 전문 연구관은 아니지만 정말 자료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일반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 출판인들도 이거 북한 자료 보려면 북한 자료센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북한대학원이나 그래서 좀 도서관들이 이 출판 단지에도 북한 도서관이 없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되려면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접하지를 못하니까 다양한 자료에 대한 요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결의말 큰 사전 사업 잘 되고 뭐 잘 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작권 사업 역시 사실은 대북 제재 예외 사업입니다. 돈을 보내도 되는 사업인데 국제적인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예외 사업이라서 관련된 출판 기념회나 낭독회, 영화제, 문화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일부잖아요, 저작권이. 그러니까 거기에 특허권, 상표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각종 뭐 캐릭터나 만화 같은 것들도 큰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제안으로 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제재가 미국 제재가 법률 행정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로 공부를 해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는 좀 담대하게 뭔가를 첫 발을 내디뎌 줘야지만 조금 출판 분야에서도 조금 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 뭐 짧지만 이렇게 요거 잠깐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
체육 분야, 그 김경선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체육 분야가 지금 교류가 계속되고 있고요. 출판 분야 중에서는 결의말 큰 사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작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 저작권 분야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이 뭐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이제 이 네 가지 사업이 그나마 이 와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출판 문화랑 관련된 겁니다. 그 체육 빼고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제 출판 사업 영역인데 하여튼 우리 동질성 회복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빨리 좀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관계된 관계자들이나 출판 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북쪽 출판물에 관심을 가져서 정부나 무슨 단체에다 요구를 더 많이 하면, 그러니까 수요자가 요구가 있어야지 뭐 정부 사이드든 뭐 어느 사이드든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작권 문제는 대략적으로 지금 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로 속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사실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임재선 사업팀장한테 연락을 하셔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발표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좀 빠진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북쪽이 변화 안 하는 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이제 경민역 같은 데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하여튼 세 분께 그럼 어떻게 좀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그 임채선 부장님께서는 그 현업에서 좀 많이 요구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 그 두 분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채선 부장님께서 이제 경문협이 이제 2005년, 2006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한 것 중에서 출판 분야는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게 이제 협의 출판이죠. 이제 뭐 영상까지 다 출판이라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넓은데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적은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그 교류 협력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출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북쪽에 한 10대 번을 갔어요. 10대 번을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아쉽고 한 것이 이제 출판 사업입니다. 이 밑에 이제 그 예쁜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북한에 제안했던 출판 사업인데요. 저 그림은 이제 한겨레에서 만평을 그리시던 박재동 선배께서 그려주신 건데 통일 어린이라고 남쪽의 어린이 한 명과 북쪽의 어린이 한 명이 손을 잡고 출판된 서적을 날개로 해서 저 이제 먼 우리의 이상이라든가 미래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04년 정도에 북에 이제 제안을 해서 2007년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식 기록, 통일부 공식 기록은 없죠. 왜냐하면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뭐 어떤 기록물이 남지는 않아요. 그 제안의 요지는 남북이 서로 간의 출판물을 상대 지역에서 출판한 사례도 거의 없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출판한 사례는 분단 이후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남쪽의 작가가 글을 쓴다면 북쪽의 화가가 사파를 그리고 북쪽의 작가가 글을 쓴다면 남쪽의 화가가 사파를 그리자. 그 이제 똑같은 책이 나오죠. 그 똑같은 책을 남북이 다 허락을 받아서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출간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기 이제 출판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 출판계에 대해서도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다음 장으로 한번 이게 이제 그 북한의 평양 고등교육도서 인쇄공장입니다. 아까 이제 그 김은정 교수님께서 북한의 이제 인쇄소 중에 하나로 지목을 하셨는데요. 저희 2004년도에 통일 어린이 문고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자 북이 이제 우리 출판 사항이 상당히 그 당시 지금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쇄 시설도 새로 했다라고 그랬고, 근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출판 시설이 열악하고 어린이한테 학습장을 제대로 이제 나눠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한겨레 기자이긴 한데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그 사무처장으로 파견을 가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이제 북한의 대북 이제 사회 교류 사업을 하던 곳이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북한의 이제 인쇄 시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현장 답사를 갔어요. 이게 바로 이제 평양 고등교육도서 인쇄공장인데 이게 이제 북한의 만화책들을 인쇄를 해가지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놀란 것은 이걸 어떤 걸로 찍고 있었느냐? 옵셋 인쇄기로 찍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다 옵셋이 어떤 건지는 다 윤전하고 옵셋의 차이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옵셋으로 찍고 있는데 그것도 단색 옵셋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색 옵셋을 지금 쓰지 않죠. 물론 이제 제가 갔던 2004년도 이 현장을 갔던 때도 물론 이제 그때도 충무로에는 단색 옵셋은 없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한 번 찍으면 컬러로 나오는 컬러 옵셋이었죠. 잉크가 이제 네 개씩 이제 달려 있는. 근데 이제 그 단색 옵셋 하나가 이제 돌아가면서 인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단색 옵셋기의 국적이 동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이 90년, 91년 즈음에 이루어졌는데 2004년도 제가 갔을 때 여전히 동독에 있는 단색 옵셋기를 그 당시 이 공장이 그래도 낫다라고 북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참 단색 옵셋기로 컬러를 찍으면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막 그 끝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뭐 빨간색으로 잉크를 한번 이렇게 종이를 다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종이를 탁탁 챙겨가지고 파란색 잉크를 찍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쇄 질도 안 좋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 어린이 문고와 같이 묶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죠. 예, 이렇게 이제 북의 이제 인쇄 시설, 다른 인쇄 시설도 보고 저희 실무자들이 또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마침내 2007년 5월 15일 날 저희가 윤정기를 평양 고등교육도서 인쇄공장에 이제 기증을 해서 북쪽에 이제 학습장을 좀 다량으로 좀 질 좋게 찍을 수 있도록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북쪽과 이제 얘기됐던 것대로라면 2007년 요 인쇄 시설을 북에 이제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2007년도 연말에 가기 전에 아까 통일 어린이 첫 번째 건을 이제 내는 걸로 상당히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사에 있는 한겨레 출판 쪽하고 이제 몇 차례 같이 갔어요. 몇 차례 같이 가가지고 남쪽에 이제 원고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권정성 선생님께서 원고를 써주셔가지고 그 원고를 이제 가지고 가기까지 했는데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때 이제 2007년도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이 사업이 실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평양 고등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 인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인쇄공장과학계 이게 이제 종이 공장이거든요. 장진 제지 공장이라고 종이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들 어린이 이제 공책을 만들다 보니까 단지 이제 인쇄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종이 생산량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장진 종이 공장이라는 제지 공장도 저희가 지원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박재정 선배가 저 왼쪽에가 남쪽인지 오른쪽에가 남쪽인지를 잘 얘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남북의 어린이가 책을 날개로 해서 날아가는 저런 이제 장면은 아직까지 이제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그 공동 출판 이거는 여태까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다르게 북의 책을 남쪽에서 찍거나 남의 책을 북에서 찍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북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새 책을 찍자라는 얘기였고 제가 이제 북쪽을 설득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책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앞으로 지금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2004년도 2005년도 얘기했을 때 어린이들이 한 20-30년 돼서 남북 협상의 실무 주역으로 되는 때를 생각해 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이제 동질성을 느끼는 것들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런데 통일 어린이 문고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똑같은 책을 평양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본다면 물론 종이 질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종이 질과 그 제본 아까 이제 풀 상황도 열악하다고 이제 김은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이 질은 좀 열악하더라도 다르더라도 술 먹다가 막 나중에 낮에 이제 막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막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도 저녁에 술 먹다가 너도 그 통일 어린이 문고 봤어? 라고 했을 때 금방 어떻게 보면 술을 한 잔 더 하고서 화해의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책이 갖는 중요성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하여튼 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이거 이제 옛날 모델이긴 하고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이걸 제안을 하긴 했었지만 이걸 뭐 저작권을 주장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새롭고 창의적인 모델을 우리 이제 출판 관계자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임채선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럼 실무자 그 현장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선은 북한 서적에서 특수 자료와 일반 자료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일반 자료가 지금 너무 그 판정하는 것들 기준이 강화돼서 일반 자료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의 출판 교류를 크게 확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령 이제 제가 이제 2003년도쯤에 평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대운서적의 김주팔 사장님을 평양에서 뵀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황진이라는 책을 내셨을 때죠. 그때 이제 한번 하셨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데 조선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30권짜리인데요. 2000년도에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주팔 사장님께서 700지를 북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책이 일반 자료에서 특수 자료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700권이나 들여왔는데 일반 자료로 팔았으면 700질이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특수 자료로 바뀌는 바람에 20질 정도 그 당시에 판매를 못하고 나머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이제 묶여 있는 상태였고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 자료, 일반 자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남북 출판 교류에서 이제 중요한데, 아까 이제 전영성 그 교수님께서 그 고주몽에 대한 책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고주몽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주몽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쳐봤어요. 30몇 개 정도가 나왔는데, 넘겨보세요. 다른 때 대부분이 한두 개를 빼놓고는 다 특수 자료였어요. 도대체 그 고주몽에 대한 얘기에 무슨 뭐 수령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있을 리도 없는데, 굉장히 가혹한 기준으로 지금 특수 자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자료도 한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여튼 저렇게 이제 굉장히 강화된 기준인데,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 문학 선집이라는 북의 책 전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책들을 소개를 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러블 같은 경우도 이 특수 자료 밑에 이용 제한 사항이라고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특수 자료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또 이제 뭐 예전 2000년도 이후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미국의 비극 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시오도 드라이저라는 이제 소설가가 쓴 것인데, 이것도 특수 자료로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을지언정 북을 찬양한 것도 없을 텐데, 저는 이제 뭐 찬양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북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는 것도 필요하죠. 잘한 걸 칭찬하는 것은 또 특수 자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금방 끝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계를 보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똑같은 책이에요. 미국의 비극,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그 이름으로 했는데, 1995년에 벌써 저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팔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책인데 계속 이제 그 북에서 나온 책은 이렇게 특수 자료로 구분하는 이런 강력한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부터 우리 이제 출판 관계자께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개인이 아니라 출판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지금 하는 북시티 관계자 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조직화되어 있는 데에서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예, 이게 이제 역시 이제 김주팔 대운서적 사장님께서 2004년도에 발간한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통일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북에서 나온 황진이죠. 이거를 이제 일반 자료를 받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셔가지고 2004년도 초에 북쪽의 황진을 그대로 시중에 내놨어요. 일반 자료로 되면 이제는 교보문고에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옆에 왼쪽에 있는 황진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우리 독자에 맞는 이제 활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노력들 굉장히 하여튼 우리 독자들한테 파고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이제 더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남북 간의 출판 교류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비정치적인, 북쪽에서 출판된 비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수 자료로 규정하기보다는 좀 세분화해서 일반 자료의 영역을 좀 넓혀야만이 출판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남북이 함께 읽는 어린이, 통일 어린이 문고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출발점으로서 분단이 되기 이전 시점에 나온 어떤 고전, 그래서 남과 남북이 함께 있는 어떤 고전, 뭐 이런 형태로 출발해서 좀 후대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발표자분들한테는 이러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출판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사회자가 하나만 더 첨부하자면,
남북이 공동 출판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전현선 발표자께서 통일문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통일문학 같은 경우는 최초의 어떤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이 저작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시정 정책실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미나님 잘 알다시피 사회문화 교류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뭐 현재 잘 아시다시피 뭐 남북 교류가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의 틀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지원 협력 개발 사업을 하는 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들을 가지고 하는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뭐 전혀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출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화 교류와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미나협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북에 가서 미나협과 같이 공동 사업 공동위원회를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미나협에서 진행했던 게 사회문화 교류 중에서 역사적인 분야였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되어서 공동위원회를 만든 게 있어요. 했었고 작년에 5월에 평양에서 공동 토론회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북이랑 같이 합의서를 쓴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현재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민협 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작권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뭐 결야말 큰 사돈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는 작년에 어쨌든 간에 합의서를 써놓고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결의말 글사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05년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25번을 만났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결의말 글사전과 관련되어서 같이 이제 금강산에 같이 갔을 때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기한이 2022년까지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 경문협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정부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경문협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향후에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되어져서 개인 뭐 출판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미나협에 있으면서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어쨌든 간 4.27이라든지 9.19 공동선언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 자체를 너무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솔직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자체를 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일단 후진해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전개를 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가 막히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상황에 많은 단체들, 저희 미나협만 해도 하루에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단체가 보통 4-5군데서 왔었어요. 지금도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한 해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을 시켰었으면 뭐 어쨌든 간에 그 안 중에서 뭐라도 또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현재 상황은 뭐 전혀 저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데도 전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람이 좀 있다면, 아까 경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2년도에 독일에서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10개 조항의 기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지나가지고 86년도에 문화협정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교류를 하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치적 사회 문제를 제외하는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남이나 북이나 물론 제재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원적인 전 계속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북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워킹그룹 문제도 그렇고 뭐 동맹 대화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사안과 관련되어져서 이것이 외교와 안보의 문제 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남북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어느 정도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건지 사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되어진 부분들 요만큼이라도 틈은 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 꽉 막히다 보니까 전혀 진전되어 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향후에 뭐 또 열리겠죠. 뭐 남북국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오겠다고 좀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그 이쪽 사회문화 교류를 하든지 어쨌든 뭐 지금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대북 협력 지원 사업을 하는 쪽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다 많이 좀 듣고 북측과 논의하고 뭐 어쨌든 우리가 외세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보고 그런 부분들의 진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런 저작권이라든 방송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경민협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주시면 저희 민화협이 혹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 관계가 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그 활동과 민간 차원의 활동 이 두 축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2018년도에 우리가 너무 정세에 어떤 몰입이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열릴 경우에는 보다 더 좀 민간적인 영역들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간의 어떤 대화가 좀 막혀 있다 할지라도 민간 영역이 소통의 영역들을 더 그러니까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 시장님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 질문을 해드렸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박 의원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분야에 저희 이제 출판 도시도 있고 영상산업단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 영상 분야에 이제 저작권하고 관련돼서 진행된 사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제 결의말 큰 사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출판 도시는 이제 제가 1년 전에 출판 도시 제안하기도 했는데 출판 도시 전체를 출판 대학으로 활용을 좀 하자. 가지고 있는 그 인적인 자원, 또 물적인 자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판 도시 전체를 캔버스로 쓰자라고 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이게 과학화 기술화가 일종의 지침 교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쇄 분야 뭐 이렇게 제본 접착제 개발하고 하는 거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개성에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관광 분야도 이제 저희 파주시에서 그런 정창현 소장님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관광하고 관련된 유학생들을 받자 파주시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과학화 기술화에서 또 아까 여러 가지 인쇄나 뭐 이렇게 출판하고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 주도다 보니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거나 뭐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아까 옵셋기계도 말씀하셨는데 그 출판 도시에 유학생들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들은 생각이고요. 그 전제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7년에도 이 기계를 기증하셨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라도 되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세 분은 아니면 이제 임채선 선생님께서 이 출판 도시나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출판 영상하고 관련된 분야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고 다 자산이 다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전제는 이제 남북 관계가 그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제안하실 만한 사업, 추천하실 만한 사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분의 그 토론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순서대로 우리 전영선 교수님부터 답변을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저하고 좀 관련된 분야가 있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의말 근사전 사업 공동 편찬 사업은 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를 5년 동안을 했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조금 알고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 평양 데려가 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사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한 번을 못 갔습니다. 아까 이제 3년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법이거든요. 결의말 근사전 공동 편찬 사업 법에 의해서 법인 자체가 시효가 끝나게 돼 있었던 걸 3년 연장을 했었고요. 그걸 이제 상설기구로 가서 남북 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기구로 좀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서 사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존속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단 기간을 연장을 해서 사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남북한 언어 문제를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 중론이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시 야당이었었던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었던 것이 3년 연장이었었고요. 그때 제일 큰 쟁점이 뭐였었냐면 글자 하나 빼는 거였어요. 결의말 큰 사전에서 결의말 사전 편찬으로 그냥 사전 편찬을 하게 되면 특수용어 사전도 나오고 대사전도 나오고 소사전도 나오는데 이게 법명 자체가 결의말 큰 사전에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다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 이후의 사업은 각 분야별 언어에 대한 예를 전문용어 사전 뭐 여기 출판용어도 마찬가지 인쇄용어도 마찬가지고 뭐 화학용어 생물용어 등 각 분야별 전문용어 사업들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2018년도에 또 문체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체부 욕하는 건 아닌데요.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국가단체가 있으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남북관계를 언어교육 사업을 하자라고 나섰는데 이게 이제 이쪽 사업에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 중에서 결의말 근사전 뭐 그 다음에 만월대 역사 말고 다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언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고 각 분야에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서 시작이 된다면 제일 먼저 언어 작업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최근에 혹시 강철비2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자막 나오는 거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죠? 영화 자막이 나옵니다. 남북관계를 언어하는데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근데 나오는데 정말로 놀랍게 많은 분들이 자막이 나왔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북한 말을 그냥 이게 지금 아까 뭐 김홍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게 같이 읽은 책을 하자 그러는데 제가 아까 회화책을 보여주면서요. 저 쓰는 단어 잘 몰라요. 제 전시되고 있는 제 책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2016년도에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부천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오픈으로 부천 시청 광장 앞에 상영을 했는데요. 대사를 못 알아요, 우리가. 제가 30분 정도 해설하고 나오면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걸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사를 해석들을 달아주고 의미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한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합의한 내용도 각주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찾더라도 이중 언어로 가야 되는 구조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남북이 같이 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광복 60주년에서 남북이 함께 읽는 동화라고 해서 북쪽에서 읽던 동화를 남쪽에 와서 출판을 함으로써 뭐 이거는 공동으로 작업한 건 아니지만 공동의 작업들이 있었고요. 제가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책 하나가 통일문학이라고 한 창간하고 2호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남북한 작가들이 서로 작가들의 작품성을 골라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남북한 작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작품에 대한 기준이 달랐어요. 남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했었던 기준하고 북쪽에서 얘기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기준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미학관과 가치관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공동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근본적인 토대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사로 취급 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통일부 특사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자료를 출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상존한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상존하기 때문에 북한 서적이나 이 출판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게 하려면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자는 쪽으로 왔었고요. 규정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특사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작품을 볼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동안에 어떤 문제, 교과서 문제가 좀 나왔었거든요. 북한에 나오는 물리, 화학, 기술 같은 책들은 이게 특사료가 처음에 뭐 제조국 기준이었었다가 그 다음에 내용 기준으로 갔었다가 대체로 DPRK들은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통과돼서 어찌 됐든 간에 통과를 되어야지만 그것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교과서 한 200권을 동시에 갖다 놓고 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물리화학 책이 무슨 이점 도서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어찌 됐든 심의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전체 쌓아놓고 제일 앞쪽에 있는 북한의 모든 책 나오면 제일 앞에서 경혜하는 장군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제외시켜 가지고 교과서 한 번에 그냥 풀어버렸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영화제 같은 데서 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 상령이 들어오면 긴급하게 심의위원을 열어가지고 제안을 풀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특사로 취급인가가 일반인들에게는 자꾸 금지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토대가 있는 상황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참에 통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부터 좀 다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정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본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판이 어떤 책이 나오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 어떤 영화가 나오고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공공 데이터가 없어요. 출판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옵니다. 어떤 책 내면 팔릴까요? 이런 거 많이 오시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어디서 좀 맡아줘. 파주 이런 곳에서 북한의 출판 서적에 대한 정보들을 쭉 가지고 공공 데이터를 좀 해서 내용에 대한 거를 검증해 볼 수 있다면 바로 찾아와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는 제공해 준 게 문화 쪽은 없습니다.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노래가 누가 부르고 몇 분짜리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덧붙이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남북 교과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연구가 됐고 그리고 그 북한 바로 알기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문학이나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연구 논문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30년 동안. 근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부감이거든요. 이 거부감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솔직히 저는 이런 거부감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는 정권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떠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야 그러니까 그 남북이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거 요즘에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에 그거 보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특수 자료라는 부분들에 아까 김보근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맨 처음에 그 북한 자료를 대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연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일반 국민들하고의 이제 그게 조금 약간 온도 차이고 시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특수 자료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자료화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는 어떤 학계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공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남북 교류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언제나 뭔가가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북한에 어떤 것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소개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북한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통일 그 문고로 해서 단편집이랑 장편 소설 같은 경우들이 한번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 작가와 남한 작가들이 그런 소설집이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것이 그 비매품으로 그러니까 배포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외국문학 출판사를 통해서 해외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그 부분을 다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본을 해서 지금 사이트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남북 교류 아까 황진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이게 북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것들이 역사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데올로기성이 적고 그 공공의 기억들, 공통된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장 이제 이질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도 국내용이랑 국외용이 있어요. 소설 작품들이 그러니까 황진이 같은 경우가 국외용입니다. 그리고 내덩이의 얼음 같은 경우가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공동의 기억입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추리 소설이 상당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내놔도 그냥 그 김일성 찬양 뭐 이런 거 없고 전혀 없고 그냥 추리 소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소설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항쟁이라든지 4.19라든지 그 촛불항쟁 그러니까 비춘 어둠을 뭐죠? 아무튼 그 촛불항쟁에서 나왔던 그 구호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북한에서는 2017년도에 이미 나왔어요. 용산 철거 사건의 주인공이 이제 촛불항쟁에 이제 그 참여하는 과정을 그린 건데 그냥 노동운동 그 80년대 노동운동 소설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북문화교류협회, 출판협회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책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100% 이제 역사 소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 좀 더 좀 고민을 해가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연구자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아까 그 내용을 국가에서 그래서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도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임 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작권료만 말씀드리면 저작권료는 저작권자한테 지불해야 되는데 모의사 조치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송금을 못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 공탁을 해놨습니다. 공탁을 해놨는데 그게 10년이 되면 공탁금이 국고로 기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TV조선이나 모든 방송사 그러니까 공중파
뭐 케이블 전부 다 이제 북한의 화면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내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북에다 못 주면 화면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탁된 걸 풀어가지고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지불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나머지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음악 같은 거를 북에 이제 저작권자가 있으면 그거를 국내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이 영상, 이 뭐 컨텐츠 써도 되느냐? 그럼 저희들이 국정원이나 문광부나 통일부나 연락하셔가지고 사용 여부 허락 받으시고 허락 받으시면 저희한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시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마다 뭐 7, 80건 원문 저작물, 그 출판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백석 시인 같으신 분들은 되게 국내에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시집이 나오고 또 뭐 평전이 나오고 뭐 그런 이제 그 월북 작가들 작품들이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출판 교류들이 독자적으로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이제 그러니까 문화 교류가 생긴 다음에 생기고 또는 도시간 교류가 생긴 다음에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주시랑 시장님 뵙고 이제 그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간 협약.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제안 사업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예정했던 시간 내에 거의 맞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첫 번째 섹션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시대에 맞게 법률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구도 활성화되고 출판문화 교류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남북 간의 출판 문화의 기본적인 주체가 출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가 보다 이러한 시대적인에 맞춰서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좀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저 개인적인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언어를 얘기를 할 때 남과 북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북쪽의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해설을 또 자막을 넣어야 될 정도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북측에서도 우리처럼 SNS 언어, 약어, 댓글 문화들이 생기면서 북측의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의 글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남과 북의 언어적 이질화가 생기고 있는데 남쪽에서도 세대적인 언어 이질화, 북쪽 내에서도 세대적인 언어 이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나오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남북 간의 문화 교류라고 하는 틀에서 좀 어떻게 새롭게 좀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미래적인 과제로 좀 제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 포럼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